협상이 결렬이 됐더라고요. 삼성 노조 측에서 사측과 더 이상 대화 없다, 예정대로 총파업한다고 한다는데 결국에는 이게 진짜 최악의 사태로 간 거잖아요. 이익의 주체들의 어떤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말 그대로 협상 전문 변호사의 어떤 의견임을 전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좀 파업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파업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반도체 수급에 이제 큰 차질을 미치게 될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공장 지을 돈을 다 줘요. 지금요. 빅테크가 몇 년치 거를 다 선점을 했단 말이에요. 선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량이 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납기가 이제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빅테크가 공장 짓는 비용은 우리가 다 줄게. 그리고 공장 지어가지고 3년치, 5년치 우리가 물량 다 사줄게.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선수금으로 50% 줄게. 그러니까는 빨리 공장 지어서 더 빨리 뽑아서 나한테 갖다 줘. 라고 하고 있는 이 정도 상태란 말이에요. 제조업에서는 말도 안 되는 70%의 영업이익을 가져가면서 여기 맡겼더니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내 물량을 못 받네. 또 언제든지 간에 파업해가지고 납기에 지장이 생길 수 있네. 그러면 여기 맡기겠어요? 지금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렵게 잡은 이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찬물을 껴안고 정말 망가뜨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스피가 7천 돌파해서 8천 가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지금 그동안 그렇게 저평가받았을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가장 컸던 게 뭐냐면 북한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냥 휴전 중인 나라인 거예요. 일명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야, 너네 휴전 중에 있잖아. 너네는 국제 정세가 불안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늘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노조가 정말로 삼성도 이기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파업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선례로 남았을 때, 여기는 언제든지 간에 물량과 타이밍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그 불확실성과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파업이라는 것은 삼성이라는 어떤 사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를 넘어서서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국가 성장에 정말로 심각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협상의 시간을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저번 영상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조 측 위원장도 이제 하이닉스와 비교하는 건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맞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하이닉스는 하이닉스고 삼전은 삼전인 거잖아요. 그 회사의 어떤 고유의 문화라든지 그 회사만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옛 격언 중에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자신의 가난 때문이 아니라 옆에 부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역사상 그 정도의 성과급을 받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정말 특이하고 예외적인 케이스인 건데, 주주와 지금 노조 논의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재용 회장님께서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이닉스의 10%도 결국 최 회장님이 도장을 찍으신 거란 말이에요. 최 회장님이 하이닉스에서 자신의 어떤 오너 리스크라든지 자신의 어떤 경영적 판단에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은 그대로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삼성전자도 결국은 지금 이 회장님께서 도장을 찍으셔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회장님이 절대로 거기 동의할 수 없다, 15%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도장을 안 찍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많은 분들이 파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경제적 어떤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뭐 경쟁력을 잃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지금 현재 그룹 오너인 회장인 또 이재용 회장님이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님이 어떤 결정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른 또 사후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노조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게 하이닉스처럼 좀 열려있는 제도화를 원한다. 그 제도화에 대해서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도화하는 건 찬성이에요. 제가 말하는 제도화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룰이 없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룰이 있으면 돼요. 규칙이 있으면은 그것을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EBA라고 하는데 삼성의 그 성과급 측정 프로세서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초과 이익을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초과 이익을 측정하는 원리 자체가 조금 불투명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기회비용을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초과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걸 이제 10조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10조가 다 성과급에 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도체를 하는데 들었던 그 비용과 투자와 그 인력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노조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뭔 소리냐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뚝뚝뚝 한 다음에 당신 얼마야 라고 했을 때 기준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걸 다툴 수도 없어요. 법률이라든지
어떤 원칙에 대해서는 크게 적용되는 근본적 원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확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내가 이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이 정도 되겠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룰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해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매 해마다 그런 파업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든다는 것은 사실 필요해요. 제도화를 했을 때 이 영업이익은 삼성그룹 내에서 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일명 노노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부적인 갈등도 상당히 많아서 조합원들이 많이 탈퇴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은 그룹이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가 지금 이만큼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 기업으로서의 삼성의 전체적인 지원과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으면은 과연 삼성전자가 이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성과를 삼성 반도체에 있는 그 구성원들만 독차지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이 반도체 부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핸드폰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반도체 부분을 보존해가지고 그룹 전체가 어느 정도 균등한 어떤 급여와 성과를 받아왔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노조에 대해서 좀 생각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한 20년 정도 됐나요? 반도체 부분에서 그 20대 여성 노동자 한 분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신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 되게 여러 가지 재판을 또 거쳤었고 그 과정에서 그 이제 고인의 부친께서 반올림이라는 단체, 반도체 근로자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건강을 위한 그런 단체를 만드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의 삼성전자 노조가 태동될 수 있었던 사실 그 초석을 닦으셨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성과급을 반도체 산업에 있는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해서 쓰느냐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그냥 삼성전자에 있는 반도체 부문에 있는 직원들이 그냥 엠빵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그분의 이름이 기억되기 위해서 고인의 이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망하신 그 황유미님께서는 그 20대 꽃다운 나이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친은 그 정말 긴 재판과 여러 가지 조정과 힘든 시기를 통해 가지고 따님에 대한 그 목숨과 핏값으로 반올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 딸과 같은 그런 피해자가 다시 안 나오는데 정말로 애쓰시고 노력하셨단 말이에요. 속된 얘기로 우리 뭐 수십억씩 받아서 그냥 엠빵하고 끝내자 이게 아니라 조금은 더 좀 섬세하게 했었으면 어떻을까 느끼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면은 이런 반도체 분야에 있어가지고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가겠다는 쪽으로 방향성이라든지 좀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좀 제시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AI 국민 배당금 국민들한테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삼전 주주가 아닌 사람인데도 그것들을 가지고 무조건 이익을 나눈다. 그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국민 배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점진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세원이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삼성전자가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오히려 이제 환급받는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보통 전기도 이제 누진세처럼 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정 정도의 초과 이익을 달성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세금도 좀 더 내서 그런 세금들로 통해 가지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좀 그런 혜택들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세 재정 시스템을 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는 게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긴급 조정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발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쉽지 않겠지만은 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서라도 이거는 합의로 끝내야 돼요. 물론 파업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의 어떤 적법한 권리 행사로서 그거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무조건 노조가 양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보상에 대해서 사실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 파업권이라는 어떤 칼을 쥐고 있으니까는 너네 무조건 이 말 들어야 돼.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노동자 입장에서 야, 이때 내가 바싹 당겨야 돼, 바싹 챙겨야 돼. 그 이해해요. 근데 조금만 더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어떤 성과급 분배 모델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조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성과급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 동의해요. 하지만은 지금 당장 그것들을 다 엠빵하고 그냥 다 소비해야 된다. 저는 거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더 가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파업이 됐을 때 우리가 말이 좋아서 지금 하루에 1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1조라는 금액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파업이 됐을 때 단순히 삼성이 1조 손해본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하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전 국민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한 국가의 핵심 산업이고 이 산업으로 통해 가지고 정말 국가의 경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중대한 어떤 결정과 운명을 이 노조의 실력 행사에 그냥 맡길 수 있냐.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